자, 2025년 7월 31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목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오랜만에 녹음합니다. 저희도 너무 더워서 좀 쉬었어요. PDF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다빈 PD님, 김혜인 편집자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내가 이거 정확히 얘기하고 전훈 임상심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훈님, 우리가 평소 망가드 시간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냥 하와이안 스타일의 오타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전우님 평소에 하나 이제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이게 전문직이 있어서 이게 말씀 나누자가 불렀는데 근데 어쨌든 평소에 망가다 코너에만 출연하시잖아요. 네. 혹시 우리 PDF 코너도 좀 들으시나요? PDF 코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잘 듣죠. 네.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되게 재밌게 듣고 계세요. 지난번에 뭐 했어요 우리? 그 저번에 이태원의 그 그래픽 게스트로 오시고 듣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김혜인 편집자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코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아내도 좋아하고 항상 제가 이제 아내를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근데 보통 아내가 이 팟캐스트나 이런 거는 저보다 항상 더 먼저 빨리 찾아 듣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작업하면서 들으니까. 작업 메이트가 필요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PDF는 여러 가지 그 만화클래식 코너 중에서도 좀 빨리 좀 이렇게 듣는 편인 아내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듣는다. 자기가 듣는 게 맞네요. 그 얘기를 듣는다. 사모님이 듣는 김에 듣는 코너다. PDF는. 지금 또 이제 들을 거라서.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빈 오랜만이다 방송으로. 그쵸. 저도 올해 녹음을 쉬었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 7월에 녹음 일정이 정말 많지 않아가지고. 전 이유를 알고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불바다였거든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내가 가기도 너무 싫은 그런 날씨여서 공교롭게도 녹음이 좀 없었습니다. 혜인님은 매번 이렇게 출근하시려고 왔다 갔다 하시려면 진짜 힘들으시겠어요. 저 오늘 올 때 좀 진상도 그 시부야 멜트다운처럼 그런 시루떡이 돼가지고 대중교통을 타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지금 한 두 달 반 만에 녹음하는데. 그냥 회사원은 늘 똑같이 지내는데 오늘 또 항상 이 PDF 방송하러 올 때마다 제가 마감했다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도 마감을 하고 오전에 마감을 이제 하나 딱 때리고 오고 내일 이제 감리를 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신 책들도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강선이 나왔고요. 저 봤어요. 진짜요? 저희 다 봤네요. 저희 다 봤어요. 좀 깜짝 놀라게 하는 만화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예상을 못해가지고. 그거를 생각보다 저는 읽으면서 이제 읽으면 많이 무뎌지잖아요. 잘 몰랐는데 이제 읽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고통 속에 있으신 거 보고. 그래요? 네. 막 고통스럽진 않던데. 고통이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충격.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던 예상 외의 만화였다. 저는 원펀맨 작가의 그림 스타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원펀맨 작가가 원펀맨 이제 원작자 원의 갑자기 이 그림체로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다네. 알겠습니다. 방송이 한 달 가까이 쉬었지만은 저희도 잘 지내고 있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더위 잘 버티시길 바라고, 이건 진짜 버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이 저희가 그래픽 두 분 모시고 이제 이태원에 등장한 그들이 궁금하다 편, 그리고 이제 그래픽에서 처음 나왔던 이제 그래픽 노블이죠. 산호 작가님의 유리병성의 나날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작품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방송을 안 하는 사이에 산호 작가님이 서울국제도서관에서 가장 재밌는 책으로 이제 상을 받으셨어요. 수상하시고. 고불이었나? 네, 고불 출판사에서. 고불에서 나오는 그리고 마니우스 프로 갔다가 상을 받았는데 성인수다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었어요. 성인수다 보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 연지도서관 갔다 오신 것도 당연히 봤고 서일패 갔다 오신 거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서일패 갔다 온 게 엊그저께 이제 촬영본을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원했던 컨셉이랑 좀 안 맞아서 지금 어떻게 할지를 고민은 하고 있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기쁜 소식, 이제 편집자를 구했다. 진짜 영상 편집자를 따로 구했어요. 이게 도저히 제가 촬영만 그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촬영만 해서 넘기면 되는데, 또 촬영만 해서 넘기는 건 처음이라 죄송해서 돈 주고 고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영상을. 이거는 뭐 무슨 파트다, 무슨 이걸 혼자 할 때는 다 아니까 하는데 혼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할 거다. 더워서 모든 게 멈춰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지난 방송 댓글들이 좀 있는데요. 뭐 전우님한테도 제가 드렸는데
저는 인상적이었던 댓글입니다. 플라토 5603 아 진짜 재밌다 하면서 울고 계시는 플라토 5603 다 누군지 아시죠? 네. 그래요? 네. 그렇죠. 플라토. 이렇게 짧게 댓글 다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제재현 작가님은 항상 이 PDF 코너를 좀 많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댓글이 있었고요. 또 하나씩만 뭐 읽어주시죠. 보고 괜찮았던 거. 저는 송스 놀이터 5714님이 333편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저도 칸스에서 유리병 속의 나난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뭔가 한 번 본 사람은 이 책이 반드시 갖고 싶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보였달까요? 그런데 거기서 더 플러스가 되었다니 모두가 이 소식을 알고 다들 책을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전 관계자도 아닌데 말이죠.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토크도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디자이너분들이 고군분투하신 출판 과정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 재미있네요. 앞으로 이런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게 딱 저희 방송의 취지를 너무 좋게 느껴주신 댓글이라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정도 길게 달아주신 거면 진짜 정성 있게 달아주신 거거든요. 네, 너무 재밌게 들으신 것 같고 앞에 또 제가 말씀드린 아 재밌다를 비교해 보실 때 그러게요. 아주 길게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취지에도 잘 맞는 댓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전우님도 하나 뭐 우리 이번 주에 그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안 그래도 또 이제 그 상어님을 또 보고 와서 맞다 홈통 갔다 오셨대요. 네. 홍통에서 그 한상정 교수님 네네네. 강연을 특강을 듣고 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만나 뵙게 돼가지고 최강희 등 상어님께서 네, 이렇게 달아주신 그래픽 어플 탭 방식 출판 만화와 가까운 형식이면서도 그거는 전혀 다른 독자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만화는 컷과 컷사의 공백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매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래픽의 홍익인간 정신, 독립만화, 오리지널 웹툰, 미정발, 외국 만화로 이어지길. 네. 그래픽 그 앱에 대한 네, 응원의 이야기신 것 같아요. 네. 그 그래픽 어플 혹시 써보셨나요? 네, 저도 저는 들어가봤죠. 들어가봤죠. 여러 번. 어때요? 저도 이제 인스타에서 그 인스타톤에 올리는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그래픽 거기에서도 한번 저한테도 이 앱을 써보라고 이렇게 DM이 오고 했었거든요. 인스타 작가 취급을 좀 이렇게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 이제, 좋았겠다. 네,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작가분님들이 너무 이제 또 이제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좀 보다가 네, 이렇게 하차했지만 어쨌든 너무 앱 자체가 인스타랑 그 리디북스랑 뭔가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앱이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 같은 만화 꼰대잖아요. 네.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인 편집도 하나 댓글 읽어주실까요? 저는 기복 2832님이 내 실기실 메이트 PDF 만화 클래식 모두 영원하길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영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최대한 오래 해보겠으나 영원하긴 좀 힘들다. 하지만 응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혜인 편집자님한테. 근데 이 실기실 메이트란 말이 참 좋네요. 아무튼 그러게요. 뭔가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딱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 방송, 이 PDF 방송 물론 들으려고 들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틀어놓고 웃으면서 뭔가 힘든거나 단순 노동하실 때 틀어놓고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되면은 정말 좋은 제가 생각한 그림인데 네, 실기실에서 이제 무얼 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분도 이제 만화 하시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회화 쪽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졸전할 때나 자기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고 하실 때 하시는 거 알고 지난전에 하만전에도 오셨었어요. 아 그래요? 왔다 갔는데 이제 나 모르게 왔다 가서 막 이렇게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시는 작가님들도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맙다. 뭐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댓글이랑 그냥 네.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다음 방송 때 이렇게 읽어드리니까요. 감상 같은 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PDF. 이렇게 성실하게 PDF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거는 무엇보다 김혜인 편집자님이 때가 되면은 네. 우리 이번에 뭐해요라고 툭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느낌이냐면 김혜인 편집자님이 우리 뭐해요 툭 던져놓고 네. 제가 막 말을 하면 숫자가 안 사라져. 다른 일 하러 가신 거야. 네. 다른 일 하러 갔다가 이제 가지고 숫자가 사라지면 그거 좋네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부장님이네요. 김혜인 부장님이셨네요. 그런데 네. 이번 방송은 이제 제가 조금 설계를 했죠. 지난번에 우리 이제 망꼰들이 모여가지고 네. 성토회를 하는 7월에. 날에 네. 이제 제삿날. 두 분이 같이 이제 퇴근하시는 길에 네네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미끼를 하나 던졌는데 이제 2부에 나올 거지만 혜인 편집자님이 네. 그거 나 같이 하고 싶다. 그러길래 그러면 PDF로 꼬실까요? 조능님을? 이렇게 돼서 준비된 방송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네. 이제 망가다에서 MC 패널로도 출연하고 계시면 전우님께서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 지금은 쉬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둔 게 아니고. 그럼 회사는 그만뒀죠. 네, 그냥 쉬고 계시는 아주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데 직업인으로서는 좀 쉬고 있죠. 네. 대기업에서도 일을 하셨던 임상심리 전문가세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항상 저희를 측은한 표정으로 구석에서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같이 그런 적 모이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전문가가 저러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문가로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서 네. 만화인들, 창작자를 포함해서 이제 편집자도 있을 거고 기획자도 있을 것이고 네. 많은 프로듀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트라우마 뭐 좋은 상태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네. 전우님을 모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병원이랑 기업에서 이제 좀 오래 있었던 거라서 와, 이제 뭐 정신병동에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생각하면은 되게 이제 일상에서 좀 이질적인 어떤 이런 뭐 환자분들을 만난 경험도 있지만은 어쨌든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던 거는 이제 대기업이니까 이제 인원이 되게 많았고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다니는 어떤 직장인들이면서 동시에 어떤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성인들. 왜냐면은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뭐 1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많은 연령대는 뭐 20, 30대 네. 젊은 층 이제 상담센터를 가장 쉽게 찾아오긴 했지만 뭐 임원이나 뭐 부장님들이나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만났고 또 이제 저는 뭐 채용 면접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별의별 일은 다 해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직업인으로서 스트레스들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저희가 뭐 직무 스트레스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과로나 번아웃. 네, 번아웃이나 네. 그런 거를 이제 한국인들한테 많은 케이스. 네, 흔히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직무 스트레스에 들어가는 게 그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뭐 적성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그게 이제 뭐가 요구가 필요할 때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사실은 들어갈 수 있고 뭐 성과, 보상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 외에도 또 뭐가 들어갈까 뭐 성희롱이나 또 이제 뭐 위계적인 어떤 관계, 언어 폭력 뭐 요새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들은 다 적용되는 게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직무 스트레스에 포함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영역들까지도 이제 사실 많이 다뤘죠. 뭐 그냥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뭐 정신건강 영역, 마음건강, 뭐 직장인들의 어떤 뭐 스트레스나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레크레이션에 가까운 뭐 소통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르고 정말 사실은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평소랑 말투가 너무 다르게 점잖으니까 재수없어. 좀 달랐나요? 조금 달랐어요. 근데 왜냐면 본인이 아무래도 전문 직종이니까 조심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평소처럼 하하 재밌어 이런 평소에는 게 이제 아니고 만화 얘기할 때는 신나서 얘기하시니까. 지금도 신납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라는 네. 걸 얘기를 해주신 것 네. 같은데 이제 저희가 어색하는 건 다 다를 수는 있긴 해요.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창작자 뭐 앉아서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 이제 편집자도 계속 앉아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죠. 이쪽 계통에 우린 어차피 만화 쪽이니까 이쪽 계통에 있는 분들한테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증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 네. 한국 사람 특이죠. 병원을 잘 안 가요. 맞아요. 되겠지 뭐 낫겠지 머리에 뭐. 힘주면 나을 거라 생각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게 어쨌든 주변에서도 뭐 그런 이슈들도 최근에 종종 있고 만화 쪽에서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제 두 분 다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네. 세 분이 지금 직장인이신 거죠? 저는 대표니까 좀 다르죠. 입장이 다르죠. 그럼 완전 또 다르긴 하네요. 직원과 직원과 그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금융치료가 일단 조금 들어가잖아. 맞아. 대표들은 금융치료가 없거든요. 맞아. 네. 근데 어때요? 회사 다니시는데도 좀 그냥 뭐 다닐 때 저는 예전에 한 9년 정도 직장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출퇴근이었거든요. 맞아요. 출퇴근 사실 저 그만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출퇴근이에요. 저는 출퇴근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도저히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두 분 좀 어떠세요? 좀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출퇴근은? 네, 저는 오히려 출퇴근이 좀 필요해요. 네, 집에서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인간 김혜인은 죽고 직장인 김혜인이 태어난다.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이제 직장인 김혜인은 다시 죽고 인간 김혜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임나온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맞다. 그 드라마 이야기네 완전히. 네, 좀 이렇게 모드 전환이 좀 출퇴근할 때 딱딱딱 돼야 그게 있고 그 규칙적 생활이 저한테는 그게 좀 필요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출퇴근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는 모습은 출근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회사에서요? 회사에서는 이러고 안 있죠. 저 지금 거의 누워있거든요. 지금 PD 눕방. 오늘 약간 멀리서 오셔서 이거 다비님이 점심 때 쓰시는 이제 눕방 의자를 드렸거든요. 그러시구나. 홍 편집장님이 혹시 지금 몇 년 차시죠? 제가 이제 8년 차요. 8년 차. 네. 좀 이제 약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번아웃이라고 할 만한 게 좀 스멀스멀 이렇게 올 때가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왔죠. 그걸 그렇게 해볼게. 일단 다비님은 그러면 어떠세요? 저는 잠깐 몇 년 차인지 얘기하고 이제. 저 몇 년 차죠? 몇 년도 연차예요? 오래되셨잖아요. 3년째네. 3년 연차로 치면 3년 차죠. 근데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4년 내내 일했어요. 와. 같은 데서 4년 내내 일했는데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환승을 한 번 하는 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가 집에서 굉장히 멀어서 왕복 3시간이 걸리는데 3시간을 좀 단축을 할 수 있는데도 환승을 2번, 3번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한 번 환승하는 먼 길로 맨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딱 그 4년 동안 1시간이 넘어가면 힘들다. 하지만 1시간 안은 선녀라고 자기 세뇌를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의 지금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덜 되기 때문에 저는 출퇴근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저도. 혹시 업무 스트레스는 있으신가요? 너무 해맑으신데. 네. 그렇구나. 저는 회사 다닐 때 지금도 그런데 전 아침에 매일 아침 딱 일어나면 처음 하는 생각이 뭐냐면 택시 탈까? 택시 탈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도저히 안 되겠을 땐 그냥 재택으로 하는 편이고 출퇴근 스트레스가 직장인한테는 진짜 많은 거. 지금도 그 스트레스는 있으신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를 했잖아요. 신림으로. 약간 성수에 바로 앞에 사니까 새벽까지 계속 일만 하고 일집 이렇게 돼서 사생활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좀 멀리 하면은 사생활이 생길까 그랬는데 멀리 해보니까 그냥 내가 그런 놈이었다 그냥. 그래서 다시 가까운 데로 와야겠다. 그때 이미 나는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간파당했었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 출근을 몇 시에 하시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몇 시에서 이제 몇 시에 끝난지. 저는 출근을 하려면은 6시 반에 기상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정말 머리만 감고 나가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6시 반. 6시 반이면 약수터에서 물 떠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20분 만에 그냥 막 달려나가는 정도. 이 정도로 해서 한 11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기상 시간은 뭐 9시, 10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이 앞에 이거를 좀 무리하게 했던 거죠. 원래 제가 그냥 좀 자연스러운 거에 비하면은.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도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상담했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희가 이제 큰 회사여서 셔틀버스가 다 다니거든요. 9시, 네네. 10시까지도 다녀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야. 셔틀버스 다니면은 돈도 아끼고
왜냐면 일단 그거 타고 출근하면은 그때 오면은 또 이제 뭐 밥도 주고 다 해. 근데 그거를 못 와가지고 아침도 못 먹고 그것도 이제 택시비도 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출근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그 직무 스트레스 중에 이제 그 번아웃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어떤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출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낄 때. 그래서 출근 스트레스를 좀 뭐 느낀다면은 사실 이제 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뭘 바꿔야 될 것인가를.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인들은 출근 도장 찍는 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정시에 일단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작가들은 일단은 그건 아닌 거.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것과 비슷한 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점에서 좀 다른 성격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어쨌든 그 작업자들, 창작자들 또 이제 예술인들이라고 뭐 상담을 제가 한 거는 아니고 거의 이제 뭐 그 상담을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거나 다른 거라면은 이제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네. 아내가 어쨌든 창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번에도 이제 좀 접하는 거거든요.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그거를 접했을 때 좀 뭐 근데 이제 또 아내랑은 뭐 제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개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전우는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는 네, 완전 다른 사람이니까. 그죠. 그랬을 때 사실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거나 좀 조언해주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 좀 이렇게 계속 일했던 분야랑 좀 다른 부분이긴 해가지고 그래서 뭐 창작자들이나 뭐 예술인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일단은 창작자들이나 예술인들은 그 직장인들은 그래도 딱 하나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어떤 구조 안에, 프로세스 안에 딱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적응을 하느냐 마느냐,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따지고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술인들은 그런 구조가 사실은 좀 뭐 자기가 만들어야지 되는 형태잖아요. 자기가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거나 습관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사실 따지기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네. 적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려면은 구조 안에 잘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술인들이나 창작인들은 구조가 이제 이게 객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구조 안에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원래 이렇게 잘 적응했는데 어떤 뭐 삶들 예를 들어서 어떤 창작인들은 뭐 웹툰 연재를 뭐 이렇게 했는데 또는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했는데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그대로 이제 잘 안 되게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 이게 너무 무리하게 느껴진다든가 또는 그거를 뭔가 뭐 콘티를 짜야 되는데 그 하나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든가 그 전까지는 마감들을 잘 지켰는데 점점 이제 마감이 뭐 늦춰진다든가 어떤 생활 패턴, 일상 패턴에서 그 구조가 뭔가 좀 이렇게 벗어나게 될 때가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거가 아무튼 창작자분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도 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똑같이 느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수행을 했는데 어떤 왜 이제는 그걸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네. 사람도 네. 기계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고용주들이 사람을 기계처럼 잘 취급을 한단 말이죠. 설마 늙어서? 근데 기계도 마모가 되잖아요. 네, 그쵸. 저희의 네. 뭐 이 볼트나 너트조차도 달아 없어지고 또 뭐 녹슬고 이러는데 사람의 뼈, 근육, 시력, 손목. 모든 이 체력. 세포들 자체가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퇴화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40대 뭐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직장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노화가 점점 이제 확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자꾸 이제 시력이랑 기억력이랑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모든 게 지금 저도 이제 많이 소모돼가지고 이런 거에 이제 이 뭔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직업적인 능력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엄청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능력들을 발휘하고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로 기능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 거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멈췄을 때 우리가 어디가 고장나 있거나 어디가 좀 뭐 마모가 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 출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도는 장기간의 휴가나 이런 어렵죠. 거를 거의 전제로 하지 네. 않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달씩 두 달씩 또 더워서 쉬고 이런 휴가 경우도 가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방학이라는 게 없으니까. 네. 생각도 없어. 무슨 직장이 방학이야. 직장인인데. 직장이 방학이야. 너 이제 학생이 아니잖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생은 방학은 학생이나 있는 거지. 네. 근데 외국으로 생각하면은 물론 이제 뭐 직종마다 또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어쨌든 그 보장돼 있는 휴가들이 있고 특히나 어떤 기업 안에 있는 직장인일수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뭐 저 그 결혼 휴가도 2주를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이 막 붙여가지고 쓰더라도 눈치를 엄청 보게 돼요. 순간 고용주 입장에서 2주면 많이 준 거 아니야? 아니 엄청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곤 한 사람들은 같은 동료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동료들도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이게 그거네. 야구인들이 왜 매일 화가 나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빠르고 이렇게 서두르고 화가 나 있는가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근로 환경이랑 좀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출근하면은 사실은 화가 풀리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매일 출근하고 자기를 이렇게 쉬어주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우리 사회가 나를 돌보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군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니까 저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그냥 정말 칼출근하고 칼퇴근한다고만 했을 때 그래도 한 11시간 정도를 쓰거든요. 그치. 네. 출퇴근 시간까지 합쳐서.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출퇴근 시간을 거기다 이제 더 해야 돼요. 거기다 더 해야 돼요. 근데 1시간씩 더 이제 붙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쨌든 되게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을 때 내가 뭐 사실 밥 먹고 뭐 이제 씻고 이런 것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활이 있고 그냥 쉰다고만 생각했을 때 사실 되게 짧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쵸. 그러면 그 쉬는 기간에 뭔가 뭘 빨리 해야 되잖아요. 뭘 막 부지런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 재촉하게 되는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코앞에 살면 뭐가 다를까? 코앞에 살아도 비슷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요. 가까이에 살수록 뭐가 가까운 사람이 더 지각하잖아. 맞아요. 근데 지각하는 게 오히려 전 더 낫다고는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고마워요. 지각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렇게 해서 내가 어쨌든 지각을 해서 뭔가 그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보시기에는 한국에서는 창작자들도 되게 과부하돼서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가 한국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모두가 과부하되어서 노동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그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런 문화적인 거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당연히 나는 더 그렇게 해야 되고 고용주든 저는 이건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저는 제가 죽는다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진짜 단절이에요. 단절. 저는 퇴근하면은 제가 정말 아무 그런 좀 있는 편이거든요. 내일 출근할 때까지는 있는 편이에요. 그게 저도 이제 뭐 바로 됐던 건 아니고 회사를 그래도 한 회사를 이제 8년 다녔으니까 이게 이제 됐던 건데 저가 요즘 조금 이거는 이제 아까 창작자라고 했는데 만화 하시는 분들, 만화인들의 좀 비슷한 고민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고민일 것 같은데 이 만화인들은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이 있죠. 분야는 사실은 아예 관심도 없는데 안 하는 사람 당연히 없고 이 분야 좋아서 하는 사람이 너무 대부분인데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밖에서 보면은 혹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덕업일치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행복하고 복된 환경에서 일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오히려 좋아하는 일이어서 더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창작자도 마찬가지고 저희 또 같이 만화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나 그런 문제일 것 같거든요. 뭐 요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인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갑자기 또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늙어가지고 이제 단어들이 자꾸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뭔가 파편적으로 던져봐야 우리가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공하는 노동을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 임금체불은 너무 표준어고. 무급노동? 열정? 노동? 열정페이. 열정페이. 열정페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그 열정페이라는 이게 지금은 그 약간 그 조롱조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쵸.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느낌. 그거는 뭔가 맞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말도 사실은 너무 뭐 당연하게 정서죠. 사실은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지 않냐 이렇게 뭐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왜냐면은 제가 그 병원 수련할 때만 해도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게 최저 시급을 못 줘요, 병원에서. 그래서 뭐 거의 생활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이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게. 근데 사실은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하는 거가 아무리 의미 있고 또 이제 되게 재미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되게 고되고 그때 막 밤새고 막 이런 적도 많아가지고 근데도 이제 보상이 적으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돼 어떤 에너지를 사실은 이제 만들기가 힘든 게 사실 그 열정이나 동기나 이런 모든 게 내가 이거를 앞으로 얼마나 계속 할 수 있을까를 가늠하면서 유지가 되거든요. 당장이 지금 뭐 내가 젊으니까 뭐 너무 좋아하니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계속 앞으로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열정이나 동기는 앞으로.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그렇게 소모하면서 내 열정을 소모하면서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좀 나중에 써야 될 거를 나중에 써야 될 에너지나 동기를 끌어다가 쓰고 있게 되는 거죠. 네. 심리적인 에너지는 무한하지가 않거든요. 네. 동기조차도 항상 그러니까 불처럼 저희가 비유를 하잖아요. 불은 무조건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됐을 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번아웃인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 제가 됐을 때 거기다 다시 불을 붙일 만한 뭐가 없으면은 불은 다시 안 켜져요. 그러니까 제가 되기 전에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불 관리를. 이게 참 그렇거든요. 저희가 아까 뭐 이제 출퇴근하는 거는 저는 뭐 괜찮다. 뭐 퇴근하고는 뭐 단절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거에서 오는 고통은 제가 이제 8년을 일했는데도 아직도 되게 저한테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도 있고 혹은 막 그런 거 있죠. 너 일이 힘드니까 내가 이거를 더 좋아하는 게 맞나? 네. 저도 그 역으로.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 생각 아마 이거는 근데 웹툰 그리시는 분도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럴 것 구체적인 같아요. 어떤 한계가 오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좋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맞나 하는 스스로 또 의심이 드는 내 열정이나 그런 마음에 또 의심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난 이거 좋아서 하는 거고 그 마음 사라지면 솔직히 할 이유라든지 동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은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사실은 그거에 당연히 더 집중력도 생길 수가 있고 뭐 능률이라든가 또는 뭐 효능감, 효과성 사실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창조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잘 될 때는 더 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어떤 보상이라는 게 일을 할 때는 저희가 항상 결과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금전적인 것도 있고 뭐 심리적인 것도 있고 뭐 주변의 인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보상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뭐 적당하게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기여처럼 적당한 게 내가 뭐 좀 따라왔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나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게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어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결국엔 하게 되잖아요. 뭐 그래서 웹툰 작가로서 저희가 뭐 그러니까 어떤 고용인이 아니어도 작가로서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일을 줘야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편집자나 또는 이제 뭐 플랫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죠. 네. 뭐 어시스턴트 분들도 아예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비슷하게 뭔가 업무죠, 업무. 네. 네. 결국엔 누군가랑 얽혀서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혼자서 창조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게 완전히 100% 내 의지, 내 동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관여나 또 어쨌든 내가 나는 그거 다 싫어라고 해도 결국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술이든 뭐 어떤 작품이든 보여줘서 평가를 받잖아요. 맞아요. 타인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게 결국에는 상호작용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체들을 저희가 완전 통제하고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나 혼자서 어떤 그 마음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련돼 가지고 뭐 인정이든 보상이든 뭔가가 필요한데 또는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어떤 압력들 이거를 견뎌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에게서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작용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당연히 이게 원래는 처음에 내 거라고만 생각했던 내 어떤 그 동기라고 생각했던 게 자꾸 흔들리겠죠. 자꾸 쥐어짜이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지. 왜냐?
남들이 이렇게 나를 쥐고 흔들 때 내가 이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인데. 예. 근데 그런 시험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인들은 계속 겪게 되는 거죠. 이제 편집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게 한두 번 좀 왔다 갔을 거예요. 그게 언제 오냐면은 내가 뭔가 하나를 해냈을 때. 내가 여기서 뭘 해야겠어, 아니면 내가 원했던 어떤 나한테 충족감이 드는 만족감이 드는 그 상황에 딱 왔을 때, 근데 그러면 내가 목표했던 부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좀 쉬어주던가 네. 템포가 좀 느려지면서 다시 이렇게 준비 운동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 빌어먹을 대한민국 그걸 안 준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바로 또 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맞아서 달리는 건가? 목표가 이제 사라진 거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은 계속 해야지 회사는 돌아가고 네. 그러니까 일은 하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일단 이루었는데 그럼 이거를 다음 플랜을 짜고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계속 굴르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약간 번아웃 오고 이러려고 이거 하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랬는데 혜인 편집님도 그러셨나요 혹시? 저요? 저도 근데 뭐 지금 제가 근데 겪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인데 좋아하지 않게 되면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도 무섭겠다. 네.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직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직업의 정체성인 거죠. 나는 좋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면 그런 게 어떤 자기 직업 정체성이었던 사람인데 그게 사라지면은 어떤 제가 이제 느껴야 되는 어떤 보상 체계라든지 그런 업무적 태도라든지 그 모든 게 좀 저한테는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마음이 들 때 많이 괴롭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편집자님 얘기를 저번에도 들었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네. 이게 지금 이제 그거 하나만 내가 잡고 이걸로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되게 위태로운 상태이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일할 때. 일을 하는 또는 이제 직장인인 또는 그 직업을 유지하는 또는 어떤 내가 직업인인 거랑 또 어떤 일을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잘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또 다르고 여러 가지가 어쨌든 구성돼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다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뭘 내가 하고 또는 뭐 하고 싶고 또는 이걸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걸 텐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점점 뭐 많은 것들을 지금 좀 잃어버려 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게 됐을 때 오로지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이유. 그래서 뭐 누군가는 그게 이제 되게 뭐 생존의 이유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이제 금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사회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정이나 또는 뭐 애정의 욕구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뭐 사랑받기 위해서. 근데 어떤 욕구로든지 간에 그 하나만 가지고 뭘 하려고 직업인으로서 뭘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분명히 이제 소진돼가지고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내가 좀 역치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은 분명히 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사실 이렇게 스펙트럼처럼 파도처럼 약간 왔다 갔다 하게 될 거거든요.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떨어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그게 유지됐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유지가 됐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거를 많이 인정을 받았던 거니까. 근데 분명히 떨어질 때가 오시는 거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좀 다른 걸로 이거를 유지할까 또는 유지를 정말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니라 사실 다른 어떤 뭐 이유들은 혹시 없는가? 맞아요. 저 그래서 요즘 많은 다른 이유들을 찾고 있고 찾은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좋아서 하는 거 말고 작가님들이랑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데서 오는 보람도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랑 부딪힌다라는 게 뭐 이렇게 싸운다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한다고 함께 하는 의미로서 더불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즐겁게 해주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였구나 하는 거를
올해 조금 많이 느꼈어요. 네. 참된 어른이 되셨군요. 어떤 상황에서 그걸 좀 느끼시게 된 거예요? 아, 이거 그 여학교별 카페를 했었을 때 저는 그거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고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이 좀 힘들었고 뭐 사실 준비하면서 이게 그렇게 큰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유리창에 네. 선생님들 두 명이 네. 이렇게 하트하고 있는 그건데 이렇게 같이 포즈 취하고 네, 있는 네, 그건데 그걸 뭐 너무 웃기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뭔가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 재밌게 해주려고 즐겁게 해주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생각하면은 이제는 뭐 독자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좀 더 옛날에도 물론 독자분들은 생각은 있었는데 좀 그게 확 커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 회사원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야기와 함께 창작자 혹은 뭐 편집자도 창작자도 그거 다 하나 만드는 거가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번갈아 가면서 핑퐁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똑같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본인이 목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목표가 하나가 아니라 좀 여러 개로 분산해 두는 것이 그 일을 꾸준히 오래 하는데 꽤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김혜민 편집자님이 되게 본인이 이제 퇴근하면은 이제 이렇게 죽는다.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되시는 분들이 그래도 당연히 훨씬 더 그 스트레스 내성이 좋으실 거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그 직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내가 정말 그렇게 완전히 모두 전환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고민거리가 있고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퇴근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제 갑자기 뭐 전화를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 당연히 또 직장인이 돼버리잖아요. 집에서도. 근데 저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대 해도 내일 하면 되잖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내일은 출근 안 하냐. 마음 먹을 수 있는 거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되게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회사에 주구장창 있는 사람들도 사실 꽤 많거든요. 그냥 내가 퇴근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야근을 하는 게 낫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있다 처리하고 가는 게 낫다.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한 개인의 인간의 퇴근 후의 인생 삶을 건들 만큼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라는 거는 손에 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혜민 편집자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저희가 그렇게 좀 더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맞아요. 그 직장인들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좀 정말 거기서 벗어나서 삼자가 봤을 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나? 그러니까 삶을 내 삶에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의 삶 말고 내 개인, 가족의 어떤 구성원 또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나 스스로가 나를 돌보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내 마음, 내 신체의 어떤 부분을 내가 계속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건강, 내 정신 건강, 내 신체 건강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안 챙겨줘요. 그러면은 그걸 챙기려고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팽개쳐놓고 회사만 자꾸 회사 위주로만 이렇게 너무 전력을 투구해버리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소외된다는 거죠. 그 작가로 얘기하면 이제 작업에만 매몰되면 그렇게 된다. 작업이나 얘기죠. 또는 이제 뭐 마감이나 또는 이제 아까 뭐 김현 편집자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팬들이 좋아해줄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도 했죠. 누군가는 거기에 엄청 이미 에너지를 쏟고 거기 만족에만 또 사실은 다 에너지를 너무 쏟다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지실 수도. 근데 밸런스가 그러니까 깨진 상태를 저희가 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럼 스스로한테 관심을 좀 더 자기 관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네요. 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이 일단 먼저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직업을 저희가 찾는 거잖아요. 근데 직업을 뭐 구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좀 희생하거나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들에게도 당연히 이제 그 희생을 요구하게 되고
모두가 그 희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네. 철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엄마랑 인사하고 왔어. 인사하고 이제 내가 보고 싶었던 만화 같은 거 보면서 좀 쉬고 또 이제 잘 때 되면은 엄마한테 잘 자라 가족들한테 뭐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근데 저는 그 시간보다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을 건들면 안 돼요. 그 누구도 무엇도 내가 만화 아무리 좋아해도 만화도 그 시간을 침범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일이라는 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단절이 없으면. 좋습니다. 자신을 잘 관찰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내가 위한 먼저.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키면서 직업을 뭐 어떻게 더 잘 활동을 어떻게 더 잘 할 것인지를 밸런스를 좀 이렇게 어떤 때는 당연히 내 삶에서 뭐 잠이나 뭐 다른 것들 좀 줄일 수 있죠. 좀 희생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잘 지키면서 자기 작업을 할 때 그러면서도 번아웃이나 뭔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뭔가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죠. 네. 그런 근데, 경우에는 뭐 일단 자기를 잘 관찰하고 자기를 케어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가 왔을 때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이 올 것 같아요. 나 요새 왜 이러지?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폐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뭔가 어떤 증상이 생겼다. 뭔가 지금 어떤 번아웃에 가까운 스트레스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내 일상에 어떤 부분이 깨져 있다는 결과인 거기 때문에 이미 결과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누적되어 있는 결과인 거예요.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누적돼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거죠. 이미 나는 거기에 이미 동조화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당연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무리했던 것들이 모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게 쌓여가지고 물이 넘치는 거지 갑자기 한 번에 뭐 이렇게 쓰나미가 온 게 아닐 거라는 거죠. 스트레스는 쓰나미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거의 누적된 결과예요. 다만 마지막에 한순간에는 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뭔가 있을 때는 견뎌요. 뭐 하나의 스트레스만 있을 때는. 왜냐면 내가 그동안 잘 견뎠으니까. 근데 보통 겹치고 쌓이고 해가지고 터지니까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아마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원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를 방치하지 마라. 네. 방치라는 거는 결국엔 고립이거든요. 네.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혼자서 어쨌든 보통 자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잘 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좀 무리해도 돼. 또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나 주변인들이나 또는 뭐 팬들조차도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좀 걱정되는데 또는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 뭐 화화 내용이 좀 너무 어두운데 또는 뭐 평소에 이제 뭐 인스타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작가님 요새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심리적인 이슈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거라서 생각보다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우리가 엄청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도 남들은 정말 몰라요. 남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걱정되라고 하는 그런 텔레파시 같은 상황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뭔가 안 한 것 같은데 누군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사실 엄청 품고 있던 상황이었을 거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때라도.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더라도 창작자들은 뭔가 계속 드러나는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뭐 번아웃이나 스트레스나 뭐 내가 의도치 않게 그냥 지나가는 한두 마디의 말로도 상처가 들 수 있고 맞아요. 그런 저도 분들도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은 저희가 뭐 만화인이라고 해가지고 좋아서 하는 일에서의 어떤 번아웃이나 그 마음 열정의 유지 약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창작자분들의 좀 한정된 특히 웹툰 작가나 만화가분들의 한정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제 연재를 하면은 매주 이제 독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댓글이 달리고 별점이 찍히고 어떤 뭐 하트 수라든지 그렇게 좀 정량적으로 바로바로 매주 평가를 받는 기분이 드실 것 같거든요. 작가님들은 또
또 이제 요즘 SNS에 에고 서칭도 네. 워낙에 잘 되고 작품명 작가 이름 쓰면은 딱 나오다 보니까 뭔가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회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뭐 매주 평가를 받는다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네, 너무 스트레스 상상만 같은데 해도. 작가님들은 진짜로 그거를 이제 매주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매주 평가를 받고 뭔가 수치적으로 그런 또 정량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는 작가님들은 어떤 식으로 좀 마음을 컨트롤해야 해야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제가 겪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상정하기가 되게 힘든 일이고. 에이, 장작자시잖아요. 아니. 주간연재 한 이 시스템 같은. 그래서 안 하잖아. 오케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사실이죠. 그거는 맞아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을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사실 이제 각자의 그 처한 현실들은 정말 다를 거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대중평가가 뭐 이렇게 계속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닌 작가분들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거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누군가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댓글이나 맞아요. 안 보신다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네, 뭐 댓글이나 뭐 인기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평가의 기준들이. 네. 그중에 뭐 일부만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뭐 상황이 예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이제 고민이 있거나 뭔가 뭐 어떤 변화를 했거나 작업적으로 웹툰의 어떤 스토리나 주인공을 바꿨거나 뭔가 이런 스트레스나 이슈 같은 게 있어서 더 신경을 쓰게 된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맥락이나 이슈들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반론이 딱 통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그 이슈에 따라서 어떤 고민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어떤 고민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들이 뭐 창작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있는데 그게 뭐 오은영 선생님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잘 통한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네. 내 이야기야. 하지만 저게 나는 안 되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일반론으로는 한계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은영 박사도 항상 이야기할 건데 결국에는 이 사례들이 일반화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 본인이 이제 방송용이니까 이렇게 호쾌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사례가 사실은 개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상담이나 치료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어떤 남들과 다른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이슈에 대한 해결 방향은 당연히 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상담이나 이런 심리 치료 쪽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저는 제가 뭐 저도 이제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일반론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챗GPT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챗GPT 상담도 결국에는 내가 이제 나랑 되게 1대1인 개인적인 어떤 긴밀한 관계로 착각을 하게끔 할 뿐이지 남들의 어떤 일반론을 그냥 끌어다가 나에게 그냥 전달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 사실은 일반론일 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상담도 일반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엔 내 이야기에 맞춰가지고 좀 더 거기에 적합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이슈는 좀 더 내밀한 어떤 거를 다룰 수 있는 상담이 낫지 않나. 그럼 이런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뭔가 국가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도 좀 있나요? 일단 뭐 개인 상담센터들은 이제 사설로도 당연히 많이 있고 한데 뭐 이게 이제 비용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좀 뭐 부담된다고 느끼실 분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첨언하자면 상담이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효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액은 비싸다고 느껴요. 뭐 저는 뭐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받고 나면 근데 이제 합리적이라고 느껴요. 네, 근데 당연히 제가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부담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게 뭐 이게 일반적으로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좀
제도화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해주는 어떤 바우처 제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근데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일단은 크게 뭐 개인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분야 자체가 의료인을 활용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는 뭐 사실은 이제 제 분야가 아니니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오히려 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30분 간격으로 보통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약물 처방까지도 보통 이루어지니까. 네. 근데 의사들과의 상담이 조금 더 어려운 거는 의사들은 일단 진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단이 좀 안 될 만한 이슈들도 무리하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심각한 어떤 뭐 불안이나 우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울로 처방을 해서 약을 먹으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병원에서의 이슈는 그게 되게 가벼운 이슈거든요. 뭐 이 정도는. 왜냐면 저도 약 먹어봤는데 약 먹어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우울증 정도로는. 훨씬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효과가 훨씬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죠.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약을 먹으면 더 효과가 좋죠. 근데 그런 이슈가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어떤 고민들, 심리적인 어떤 고민들, 관계적인 고민들 또는 이제 직업적인 고민들. 이런 건 사실 상담으로 저는 다루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고 상담 이제 방법들은 뭐 그 문화 예술인들 이 바우처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 지역 자치 단체의 네네. 재단들이 있어요. 뭐 서울시, 경기도 뭐. 경기도. 그래서 그 지역 단위로 이렇게 좀 그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문화예술인 어떤 그 지원하는 상담 지원 제도가 있고 상담 말고 다른 것도 지원을 해주는데 뭐 법률 상담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데 개인 상담, 심리 상담도 지원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보통 뭐 8회기에서 12회 정도, 12회기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근데 8번에서 12번 이런. 네, 8번, 뭐 최소 8번에서 12번.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구조가 일단은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여기 사이트 필요하다고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또 이제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어요. 아. 왜냐면 이것도 이제 어쨌든 국가에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재단들이 그 항상 이 지원 사업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아시잖아요. 네, 알죠. 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신청받는 기간이 있게 완전 되고요. 받으면 상담하시는 분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정해놓고 하는 게 나을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약간 이제 이게 한도가 또 있어서 약간 뭐 좀 빨리 이게 좀 이게 차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한다면은 뭐 문화예술인 이 상담 제도가 있는데 또 이제 뭐 작년부터 전 국민 마음 건강 이 지원하는 바우처가 또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예술인이나 뭐 이런 거 증명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모든 국민이면은 상담 받으면서 이거 이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지금 크게 있다. 개인 상담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그래서 뭐 둘 다 사실은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상담을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은 뭐 조금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찾아보고 뭐 지원 제도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찾아보고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은 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관련돼서 뭐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또 이제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런 분들이 그런 거 바우처를 활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을 점점 더 하게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잘 챙겨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국민 만건강 뭐 이거 제도는 아마 조금 개편이 될 걸로 생각은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지금 또 이제 제가 그 7월달에 뭐 이제 국회에서 하는 공청회 같은 것도 갔다 왔는데 그 뭔가 이런 지금 개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음부 장관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오버한다 오버해.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국가에서도 본인이 상담이라든지 좀 뭔가 내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을 때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들이 문화예술인 상담하는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전국민 마음건강 심리상담 이건 조금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키워드 제도 자체는 있으니까 계속,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확대될 것 같고 계속 제가 이용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용자가 많아져야지 맞아요.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늘리죠. 맞춰가지고 제도를 또 정비를 할 거거든요. 지금
그 작년에 만들어졌던 그 전국민 마음 건강 그 지원하는 게 예산에 비해서 예산 소모가 거의 안 됐대요. 그 들은 것 같아. 그래 네. 그 예산 바꾼다고 딴 데로 네. 지정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지원을.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잘 못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상담 받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좀 전환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뭐 새로 상담 받겠다라는 사람들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네. 좀 더 뭐 저는 상담을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진단 받는 거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 검사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정의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내가 편하자고 이야기 털어놓는 걸로 생각하면은 좀 더 뭐 부담이 좀 덜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우님을 모시고 이제 주변에서 안 그래도 요런 이슈로 몇 가지 사건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요 정도만 인도해 드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방송에 꼭 말씀드리는 게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남한테 이렇게 전문가한테 해서 뭔가를 잘 해소시키는 게 절대 뭐 창피한 일이나 부끄럽거나 그런 일이 절대 아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회사에 있었잖아요. 회사에서도 대부분 자기가 여기 올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은 자기가 건강할 때 자기가 사실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때만 생각하면은 뭐 내가 뭐 힘들거나 상담받거나 할 거라고 당연히 전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건 다 똑같아요. 내가 잘 기능할 거를 전제로 하고 살지. 맞아. 뭐 뭔가 막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실은 살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때라도 오실 수가 있으면은 그럴 때라도 그러니까 가실 수가 있으면 방문할 수 있으면은 정말 다행이긴 하거든요. 내가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네. 내가 좀 스스로가 좀 걱정되네. 이럴 때 빨리 갈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럴 때 누군가 권유하거나 좀 걱정을 할 때 좀 뭐 이렇게 너무 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조금 있는데 그럴 때 뭐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좀 걱정을 하거나 하는 걸 테니까 좀 내 밸런스를 좀 챙기기 위해서 뭐 좀 그런 거를 좀 잘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직장인이든 아니면은 창작인이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PDF 일부 코너에서는 이제 심리 상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해봤고요. 잠시 쉬고 와서 2부에서는 또 다른 좀 이야기를. 힘을 빼고 더 들어갈 것 얘기를 같은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올게요. 네.